다음은 이제 부담부 증여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 많이들 하고 계시죠? 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저는 충남 공주에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이고 하나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단독 주택입니다. 전세로 주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전세가 있는 상태에서 아들에게 전세 자금을 끼고 증여하면 세금이 좀 적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자, 제가 하는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얘는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용어부터 네.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을 진 상태에서 증여를 한다고 해가지고 네. 부담부 증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예컨대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이게 10억짜리예요. 네. 근데 전세가 7억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걸 아들한테 주고 싶어요. 그러면 증여라고 얘기를 하면 총 자산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네.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증여세는 10%에서부터 50%까지 있어요. 네.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뭐냐면 네. 10억짜리 아파트를 받는 건 맞는데 전세가 7억이 껴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하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내 돈 7억을 끌어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그렇죠. 줘야 나가고 네. 사실상 내가 부모님한테 받는 거는 10억짜리 아파트긴 하지만 전세금 빼버리면 3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3억에 대해서만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부담부 증여예요. 내가 자녀한테 10억짜리 아파트를 주지만 네. 전세금 7억 원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채잖아요. 네. 전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그쵸? 언제든지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나의 채무를 낀 상태로 이 재산을 자녀한테 주게 되는 거는 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전세라는 채무를 자녀한테 양도하는 거고요. 이 차이가 남은 3억을 자녀는 실제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 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게 하는 구조예요. 요게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네. 왜냐하면 10억에 대한 증여는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그 전세금인 7억을 빼고 나머지 3억은 실제 받은 거니까 증여세를 내는데 요 7억 원은 네. 7억 전부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집을 취득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양도세는 취득한 거 대비해서 나중에 매매하는 거 비교해서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 세금을 그렇죠. 내기 때문에 훨씬 더 세금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요즘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네.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이 한 채가 있는 경우에는 뭐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에 보통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하시는 분들은 두 채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녀한테 줘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조정대상 지역에 집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했잖아요. 네. 다주택자예요. 그러네요. 많이 양도가 아니고 부담부 증여할 때도 다주택자 이슈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조정대상 지역에 집이 두 채 있다. 이걸 부담부 증여로 자녀한테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세금을 중과해서 내야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계산해봐야겠네요. 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주시는 분들은 그냥 부담부 증여를 해서 주시면 좋고 만약에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식으로 조정대상 지역에 선정된 곳이고 내가 집이 두 채 이상 있고 이러면 다주택자 중과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과하는 양도세하고 증여세까지 계산을 해서 증여만 하는 게 나은지 부담부 증여하는 게 나은지 세금을 두 개를 비교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고 또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네. 취득세. 네. 취득세. 그것도 중과되죠. 또. 네, 취득세가 이제 2020년 8월에 개정이 됐어요. 네. 그 전에는 주는 금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 내는 기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기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4%를 했거든요. 네. 요것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이 그 여러 개고 이러면은 13.2%를 그렇죠. 세금을 내요. 이게 만약에 85제곱미터가 넘어가면 13.4%까지 세금을 내니까 기존 4%에 비해서 이게 이제 거의 3배 이상. 3배 이상이 되어 버리는 거고요. 하나 더 정리를 할 거는 네. 증여세와 취득세는 네. 받는 분이 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 부동산을 넘기면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받는 게 맞아요. 특히나 부담부 증여를 할 때도 구청에 요즘은 네. 자금 출처라든지 그쵸. 주택 취득자금
작은 명세를 제출을 하거든요. 네. 그때 부담부 증여를 받을 땐 뭘 제출하라고 하냐면 받는 사람이 이걸 갚을 능력이 있는지 소득 금액 증명원도 제출하라고요. 그래요? 근데 사실 은행에 대출이면 그게 말이 되는데 네. 전세는 그렇죠. 이분이 나가면 다른 분들 전세로 채우면 되잖아요. 네.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야. 구청에서 받는 사람들 그거 받는 거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못 갚는다고 하면 얘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인정 못한다. 요렇게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세금은 어마.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받는 사람은 징역세하고 치드세도 내게 되는데 맞아요. 이거를 낼 능력이 있는지도 보겠네요. 없다면 이것까지도 또 증여를 해줘야겠네. 네네, 맞. 그것도 증여로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법이 좀 치드세나 또 양도세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하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크고 중과되니까 맞아요. 받는 분은 또 치드세 중과받고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냥 집이 한 채만 있든가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 중과세 제도가 또 세법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없어지면 맞아요. 그때 기다렸다가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 이 부담부 증여에는 전세금도 있지만 그 대출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이 재산에 기속된 건데 가끔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모님 재산인데 부모님 재산을 담보로 자녀분들이 혹시 이제 공동담보 해가지고 대출 받으시는 네.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이 넘겨주면 그것도 부담부 증여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실제 소유하신 분의 대출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 전세 계약도 이분이 전세입자랑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소유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이신 분이 이분이 직접 대출을 받은 금액을 이제 증여받는 자녀분들이라든지 이분한테 그대로 넘겨줬을 때만 부담부 증여로 인정하는 거지 받을 사람이 대출을 여기 받았다 그렇군요. 그건 또 인정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